안녕하세요. 뻘지연구소의 뻘짓입니다. 녹투아 하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특유의 색 배치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펜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 아예 이 펜으로만 도배를 하신 분들도 있죠. 뭐 존중합니다. 또 NHD15 일명 농협 쿨러라는 1등 공랭 쿨러에 위치한 제품으로도 유명하죠. 이번에는 이 NHP1이라는 제품을 가져왔는데 펜이 없는 노펜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펜이 없으니까 소음이 없는 건 당연하겠고 유지 보수가 필요 없다는 데 장점이 있죠.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싼 편이라서 과연 얼마나 좋은지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요거 조립이 생각보다 되게 좀 빡세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인데 두께가 굉장히, 야, 이게 이렇게 크다고? 보시면 야, 이렇게 쿨러가 나오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박스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가 이제 거대한 히트싱크가 되는데, 야, 굉장히 큽니다. 일단 얘 높이가 158cm, 그래서 웬만한 미들타워 케이스로는 호환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무게도 1.2kg으로 상당히 무게가 나가는데 뭐 손으로 들면 그렇게까지 체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제 이쪽이 CPU 부분이 맞닿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예요. 정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 측면에서 보면 이 정도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재밌는 게 보통의 공랭 쿨러는 이제 이 열이 밑에서부터 위로 가서 이제 위에 이 히트싱크 꼬다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열이 옆으로 가서 이 왼쪽으로 꼬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공랭 쿨러 자체는 팬이 없지만 이제 케이스 팬이 있잖아요. 전면 그리고 후면 팬이 보통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가게 녹투아가 설계를 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호환 같은 경우에도 AM4 소켓은 되는데 아직까지 인텔 12세대는 안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는 인텔 i7 11세대로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제가 사용할 메인보드는 ASUS Z490 에이펙스 메인보드고요. 이게 메인보드 호환을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얘가 아무래도 좀 히트싱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이 메인보드 방열판에 걸거치는, 그러니까 닿는 간섭이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아슬아슬하게 약간 공간이 앞에 여기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 정도까지는 장착이 가능하네요. 아마 방열판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여기 이 I/O 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 왔으면 아마 장착이 어려웠을 겁니다. 일단 얘는 잘 되니까 이렇게 그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와, 근데 메인보드가 이거 예전에 CPU로 요리하게 했을 때 썼던 거라 가지고 약간 좀 튀어 있는데 이거 좀 청소를 좀 해야겠네요. 나중에 컨텐츠로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기 가이드 장착해가지고 조립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자, 요렇게 쿨러를 올려서 여기 나사를 꽉 조여주시면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 이거 이외로 막 장착 과정이 가이드나 이런 게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 정도면 높은 쿨러 치고는 딱 맞다. 이거 높이가 이런 것까지 다 설계를 했겠죠. 괜찮네요. 그리고 또 하나 호환을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램이죠. 여기 사이의 간격이 문제인데, 일단 뭐 요런 기본 램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장착이 높이가 잘 맞죠. 그런데 이런 방열판이 있는 튜닝램, 요런 애들은 과연 호환이 잘 될지. 들어간다. 여기까지도 지금 이렇게 딱 들어가죠. 방열판이 엄청나게 두껍지만 않으면 방열판이 있는 램까지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되게 디테일이 괜찮네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잘 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장착을 완료했고요. 지금 열기가 스몰스몰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녹투아 펜도 붙일 수가 있거든요. 방법도 되게 간단하게 그냥 녹투아 펜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클립으로 고정을 하고요. 이게 이제 녹투아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펜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녹투아 펜이 돌아가게 되죠. 이런 뭐 CPU 펜이나 이런 데 연결하면 되니까 뭐 RPM, 온도에 맞게 RPM이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흡기, 배기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매뉴얼에는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단 상태에서 한번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 변화를 살펴보면, 보시면 가장 아래 여기 밑에 CPU 부분이 확실히 가장 뜨거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에는 열이 되게 골고루 분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한번 지금 팬을 꽂은 상태거든요. 자, 여기서 팬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팬을 연결하면 확실히 가장 뜨거운 부분의 온도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확실히 팬이 쿨링 효과가 탁월하긴 하네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온도가 80도대로 스로틀링도 없어졌어요. 소음도 녹투아답게 크게 없고요. 그냥 스스스 하는 소리 정도? 요 조합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런 높이가 기존보다 3cm가 올라가는데 호환되는 케이스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비교군으로 쿨러 여러 개를 준비했거든요. 얘는 노팬 쿨러, 지난번에 영상 올렸었죠. 아마 여기 나갈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한 3만원 정도 하는 보급형 공랭 쿨러인데 뭐 요 정도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급이 쿨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알리에서 구매를 했는데 작긴 하지만 굉장히 묵직한 편이고요. 그리고 히트 파이프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이 히트싱크 꼬다리 있죠? 꼬다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를 하는 녀석이고요. 온도 비교를 해보니 오픈 케이스에서 i7-11700K를 오버클럭은 안하고 돌려봤는데 MX400 보급형 공랭 쿨러는 80도 수준에서 스로틀링 없이 버텨주고요. 녹투와 노팬은 100도를 넘기면서 클럭이 45배수까지 조금 떨어져요. 이 정도면 사실 양반인 게 노팬은 크기도 큰 게 녹투아보다도 스로틀링이 더 많이 생기고 알리에서 산 쿨러는 가장 클럭 저하가 많죠. 쿨링 성능이 제일 떨어지네요. 그리고 실제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케이스 안에도 놓고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오른쪽이 케이스 팬을 켠 거고 왼쪽이 케이스 팬을 끈 건데 전면에 3팬이 있어서 그런지 저렴한 케이스인데도 온도 차이가 꽤 나요. 켠 쪽도 100도에 육박하긴 하지만 클럭 저하의 갈림길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죠. 그런데 노팬은 그 약간의 유지보수 가능성과 소음이 싫은 거기 때문에 CPU 쿨러는 노팬인데 케이스 팬을 켠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아까 보급형 공랭 쿨러를 쓰면 케이스 팬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94도 정도로 온도가 높긴 하지만 스로틀링은 안 생깁니다. 시대 벤치를 돌리는 거라 이게 거의 최대 부하인데 94도면 보급형 공랭 쿨러도 뭐 나쁘지 않죠. 사실 i7은 조금 욕심인 것 같고 i5-11400을 한번 테스트 해봤거든요. 그런데 i5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팬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100도를 찍고 스로틀링이 생깁니다. 그럼 CPU를 100% 쓰지 않는 부하가 적은 게이밍에선 어떨까요? 배그를 해봤는데 배그가 CPU를 30에서 50% 가량 써요. i7은 플레이한 지 20분이 지나니까 115도, 스로틀링이 확실히 걸리는 게 눈에 보이죠. 야, 요거 게임도 못 버틴다고? 반면 i5는 또 중반으로 이게 케이스 팬을 끄고 완전히 무소음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또 중반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i5면 성능도 엄청 좋으니까요. 결론을 내보자면 i5에 이제 낮은 부하를 쓰거나 정도를 이제 주로 쓰시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고, 뭐 무소음 시스템 재미도 있고 메리트도 있는데 온도와 클럭 때문에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얘도 팬을 달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보험이 있지만 여기에 팬 달 거면 그냥 NH-D15가 더 저렴하고 성능도 훨씬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무소음 컨셉이 아니면 살 이유가 없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하급 공랭 쿨러보다도 못한 성능이에요.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